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을 지금 같은 경우에 스프링 JDBC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바 진영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부분의 코드를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구현되어 있는 유저 DAO를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려면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메이븐 저장소로 가지 말고 마이바티스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마이바티스라고 검색했는데 한글 문서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문서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특히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바티스와 관련된 한글 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정리를 잘 해놨네요. 보시면 여기 이제 시작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참고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마이바티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펜던시만 있지 버전이 없네요. 그러면 메이븐 저장소로 접근해야 되겠네요. 그냥 외웠습니다. 하고 마이바티스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신 버전은 3.2.7이네요. 그러면 3.2.7을 추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빌드를 하고요.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리프레시해서 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검색했던 한글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설정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구현했던 그 사용자 관리 시스템 이 서비스에 바로 적용하지 않고 마이바티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API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슬립 프로젝트에다가 마이바티스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해 보죠. DAO 단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DAO로 패키지를 옮기고 마이바티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getting started 이런 식으로 메소드명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저는 이제 이런 새로운 프레임워크 적용할 때 최대한 빠르게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한 사이클을 빨리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세세하게 내부를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이번 강의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리소시즈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리소시즈가 있는데, 아이바티스가 임포트가 안 된 것 같네요. 네. 해당 자르 파일을 추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우선 다른 버전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메이븐 사용하다 보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네, 3.2.6 버전은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우선 3.2.6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5를 눌러서 추가를 해보시면 인풋 스트림이고, 리소시즈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이바티스에 있는 리소시즈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바티스 패키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자료 파일이 임포트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에러 원인은 그냥 스로우, 그냥 디폴트로 익셉션을 그냥 스로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그 리소스 파일을 이 리소스 파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다가 우선 저희가 실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테스트로 만들 거기 때문에 마이바티스 컴피그의 test.xml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파일명도 마이바티스의 컴피그 테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마이바티스 컴피그의 내용이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테스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가지 설정이 있는데 드라이버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분명히 어딘가에서 설정값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보면 설정값을 가져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 파일을 보면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설정했던 부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이곳에 그냥 사용하면 되겠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건 JDBC 설정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에 우리가 기존에 설정했던 설정값을 넣으면 되겠다, 이런 걸 추측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설정에서도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입도 풀드고, 그럼 이건 커넥션 풀링이구나 라고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하고 이 설정 파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정 파일로 판단됩니다. 우선 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정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세팅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이 XML의 설정 파일을 잘 읽어왔고, 그 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SQL 세션 팩토리까지 생성하는 게
정상적으로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SQL 세션 팩토리, 여기 XML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냥 XML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SQL 세션 팩토리에서 SQL 세션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SQL 세션 팩토리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세션에서 select one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문과 여기 매핑 SQL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걸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매핑 이 부분에서 select one 했던 부분이 이 부분과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저희가 좀 전에 설정했던 이 XML의 내용이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근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구현했던 그 select 쿼리문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XML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딘가에서 이 XML 파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할 파일을 우선은 뭔가 다른 곳에 하기보다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XML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근데 저기랑 이름을 똑같이 user mapper.xml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카피를 해본 다음에 저희 이 프로그램 슬립 프로젝트에 맞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구현했던 이 user DAO의 find by id를 이 XML 매핑으로 그대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쿼리문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쿼리문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부에 인자를 받을 때는 물음표가 아니라 샵 중괄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핑을 할 때 셀렉트 절에 대해서는 셀렉트라는 엘리먼트를 사용하고 그 각 쿼리에 대해서 고유한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한 아이디를 user DAO에서 사용했던 메서드명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select 구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select한 결과를 어딘가에 매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핑할 클래스의 이름은 이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네임스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 구문들 select나 insert 뭐 update 같은 쿼리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 이 전체들의 어떤 패키징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패키지까지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user mapper라고 쓰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user mapper.xml을 하나 작성했고요. 이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주석 처리했던 매퍼 처리하는 부분에서 user mapper로 저희는 바로 src 테스트 리소시즈 바로 하위에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로 필요 없이 user mapper.xml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코드로 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유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를 얻어오는 거고요. select 1, 그 다음에
이렇게 인자를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아까 XML 이름과 유추해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네임스페이스를 지칭하고 뒤에 있는 부분이 ID를 지칭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select1 할 때 이 쿼리문을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쿼리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임스페이스와 ID를 조합해서 조금 전에 봤던 이 select1 메서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임스페이스를 유저 매퍼로 지정했기 때문에 유저 매퍼.find by id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때 저희가 디폴트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던 초기 데이터가 자바직이기 때문에 자바직이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해당하는 데이터가 임포트 조회가 잘 됐는지 디버그 곡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셀렉트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에러가 발생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매핑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단순한 것 같죠. 근데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어렵지 않게 이 문서 하나를 참고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셀렉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 코드를 활용해서 구현하는 부분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참고해서 이 문서를 보면 XML로 설정하는 부분과 XML로 설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XML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다른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때 우리가 이미 슬립이라는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들과 조합을 처음부터 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접근한 것처럼 해당 프레임워크만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학습할 부분이 없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학습이 끝났으면 그 시점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마이바티스트를 연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배움이나 좀 속도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간단한 샘플 소스는 한번 구현해 봤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이 SQL 세션, 앞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SQL 세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SQL 세션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JDBC를 사용할 때 생성했던 커넥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JDBC에서는 커넥션이라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담당했다면 마이바티스에는 이 SQL 세션이 하나의 커넥션과 1:1 매칭이 되면서 SQL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의 인터페이스가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보내고 실행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세션이 데이터베이스 커넥션과 같은 하나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에 파이널리로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JDK 7.0에서
그러니까 7.0 이전에는 반드시 트라이와 파이널리로 이렇게 처리를 통해서 클로즈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JDK 7.0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리소스를 생성하고 클로즈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언어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SQL 세션 팩토리를 통해서 세션을 하나 생성했잖아요. 그리고 이 생성한 부분에 본문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리소스를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구현을 해 놓으면 자바 언어단에서 자동적으로 SQL 세션의 클로즈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리소스를 반환해 줍니다. 트라이에 이 리소스를 반환하는 부분은 이 해당하는 SQL 세션 클래스가 접근을 해보면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임플리먼트 구현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J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java.io.close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파이널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지금과 같이 리소스를 생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리소스를 반환하는 부분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유저 DAU에서 구현했던 여기 보이는 이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 이 부분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기본적으로 셀렉트 할 때와 인서트 업데이트 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 부분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mapper.xml 뭐 이런 데 있을까요? 셀렉트에 대한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인서트 있습니다. 인서트를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직관적이겠네요. 저희는 이 인서트 구문을 통해서 한 명의 사용자를 추가하고 뭔가 조회해오는 과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자, 인서트를 하려면 이 부분이 까지가 그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비포 기능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SQL 세션을 생성하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전역 필드로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필드로 클래스의 필드로 추출을 하면 SQL 세션 팩토리까지 매번 테스트가 실행될 때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유저 DAU의 인서트 이 부분을 래퍼에다가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자, 아이디는 크리에이트로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구현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맵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뭐 비슷합니다. 밸류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를 전달한 부분 샵 네임. 네,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하고 크리에이트 이 부분을 여기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 부분 그대로 한번 구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세션에서 먼저 세션.id
인서트 있습니다. 인서트 유저 맵 크리에이트로 만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사용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를 했으니까 저희가 이 해당하는 사용자를 셀렉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로컬 변수를 빼겠습니다. 명의 유저로 수출하고요. 이미 유저가 존재하네요. 밑에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추출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아이디를 앞에 생성했던 아이디를 통해서 셀렉트 해온 다음에 두 개가 같은지를 assert that actual is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이 액추얼 유저가 우리가 앞에서 인서트 했던 사용자와 같은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서트가 뭔가 되긴 했는데 쿼리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실행이 됐고요. 유저 네임이 없다고 나오네요. 여기 유저 네임이 아니라 유저 아이디입니다. 자, 이렇게 에러를 해결하고 다시 인서트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이바티스 문서를 하나씩 보시면서 업데이트문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딜리트문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학습을 해 나가시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쿼리에 대한 CRUD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쿼리를 알리는데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단계로 마이바티스에 대한 지금 작업했던 부분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